위주로 이 순서를 나열을 했어요. 근데 24년 2월에는 제가 작년에 조사를 했기 때문에 작년 인구수 기준으로 보면 이런 순서로 돼 있는데 지금 최근에 다시 이제 하반기 편을 보느라고 다시 조사를 해봤더니 24년 12월 기준 달라진 게 있더라고요. 일단 지금 네모 박스 빨간 거를 친 게 있는데 송강강은 맞는데 강남구와 강서구가 바뀌었고 강동구와 은평구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24년 2월 기준에는 강서구가 앞섰지만 24년 12월에는 강남구가 앞섰고 그다음에 은평구가 앞섰지만 24년 12월에는 강동구가 앞질렀어요. 제가 이제 왜 그럴까 찾아봤는데 강동구는 아마 예측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올림픽 파크 포레온 입주가 이제 있었기 때문에 얼마였더라? 한 1,000명, 아니, 최소 몇천 세대가 입주했기 때문에 늘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강남구는 그 워낙 대표적인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어서 인구 유입이 많은 곳이라서 강남구가 앞질렀다고 이제 제가 기사를 찾아봤을 때는 그런 수요, 뭐 교육열, 인프라 그런 수요로 인구가 바뀌었다고 네, 내용을 찾아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중위 매매 가격을 이제 상반기에 발표했을 때도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래도 혹시나 궁금하실까 봐 제가 그냥 캡처만 추가했어요. 저는 서울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을 이용해서 조사를 했고, 이게 이제 접속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이라고 검색을 하셔도 되고, 뭐, 부동산 통계 정보 시스템이라고 했을 때 상위 링크를 타도 되지만 밑에 통계 조회를 클릭해서 들어가셔도 이제 확인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니면 한국부동산원이라고 검색을 해서 전국 주택 가격 동향을 클릭을 하면 바로 이제 통계 메뉴가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접속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트리가 나오는데 여기서 뭐 전국 주택 가격 동향 조사, 월간 아파트 매매 가격 위에 매매 가격 지수가 아니고 매매 가격으로 들어가서 중위 매매 가격 아파트를 검색을 해야 이제 원하는 지역, 서울뿐만이 아니라 원하는 지역을 기준으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거래량은 서울 부동산 정보광장에서 확인을 해도 되고요. 아파트미라는 사이트를 통해서 네, 서울시 아파트 뭐 거래량 종류별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조사 대상은 이제 상반기에 1위부터 인구수 1위부터 12위까지 했고 이제 하반기는 인구수 13위인 동작구부터 이제 가장 마지막인 중구 25위 지역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상반기에 조사를 했던 아파트를 보면 송파구부터 중랑구까지 1위부터 12위까지 이렇게 조사를 했어서 그때 상반기에 여름에 발표를 했고요. 하반기는 이제 한눈에 이제 제가 조사한 단지를 표로 나타냈는데 동작구부터 중구까지 이런 아파트로 이제 조사를 했습니다. 이제 차례대로 제가 조사한 곳 가격과 단지를 이제 말씀을 드릴게요. 이제 첫 번째는 13위인 동작구입니다. 동작구는 10억 5천만 원의 중위 매매 가격을 있는데요. 이 아실에서 최고가 순위로 이제 검색을 했고 평형대는 31에서 35평으로 검색을 했습니다. 그럼 이 앞에 보면 이제 순위가 나와 있는데 이 구별로 순위가 좀 동네 차이가 있어요. 근데 동작구는 중위 매매 가격이 두터운 편이에요. 그래서 중위 매매 가격 순위가 54위, 55위 되게 하위 순위에 위치한 걸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동작구의 첫 번째 조사 단지는 신동아 5차 아파트입니다. 이수역 근처에 있는데 이수역에서 뭐 바로 옆은 아니고 버스를 타거나 뭐 걸어가거나 걸어야 돼요. 그리고 대표적인 리모델링 단지인 우국신 유명한 그 우국신의 그 신은 아니고 그 옆에 있는 아파트이고요. 리모델링 추진을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신동아 5차가 중위 매매 가격보다 조금 더 높은 10억 7,500의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도 건영 아파트입니다. 이 상도 건영 아파트는 상도역에 있고요. 이 편한 세상 상도 노빌리티 이 바로 뒤쪽에 있는데 좀 약간의
경사가 있는 걸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저도 가물가물하네요. 네. 그래서 상도 건영 아파트가 동작구에 중위 매매 가격이 있고요. 이제 저는 조사를 한 다음에 제가 이제 선호하는 아파트를 같이 골라봤는데, 저는 보통 이 조사한 중위 매매 가격이 걸쳐져 있는 아파트가 마음에 들면 그냥 그렇게 골랐는데, 마음에 안 들면 저는 아예 다른 아파트를 찾았어요. 그래서, 아, 네. 상도 건영 아파트는 경사가 있는 게 맞았네요. 그래서, 산꼭대기. 네. 보람의 자이 포레스트를 저는 픽을 한 곳인데, 그 이유가 일단 신대방 삼거리 역세권에 평지, 그다음에 신축, 대단지, 그리고 조금 거리가 있지만 저는 공원 있는 곳을 좋아하거든요. 네, 그래서 보라매 공원 근처인 보라매 자이도 포레스트를 선택했습니다. 이 반대로 말하면 다른 데는 사실 동작구는 제가 선호하는 아파트가 별로 없어서 그냥 보라매 자이를 골라봤습니다. 네, 노량진 산꼭대기에 있다고 하네요. 건영 아파트.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겼어요. 이거 호갱노노에서 보았습니다. 그리고 인구수 14위인 영등포구는 9억 9,650만 원이에요. 57위가 신길무성 사창, 58위가 건영 아파트입니다. 처음에 이제 신길무성 사차 아파트는 신길역 근처에 있어요. 학교도 가까이 있고, 476세대로 그렇게 나쁜 단지는 아니구나라는 생각을 네, 하면서 이제 봤던 곳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는 신길동 건영 아파트인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40년 차고 세대수는 그냥 386세대로 그렇게 오래된 곳은 아닙니다. 아니, 많은 세대수는 아닙니다. 근데 지금은 좀 애매한 위치에 있는데 이 지금 여기 보면 여기에 도림사거리역이라고 신안산선이 개통 예정이에요. 그래서 현재는 별로지만 나중에는 뭐 여의도를 가거나 그럴 때 괜찮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비 안전 진단을 통과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픽한 이제 영등포구의 아파트는 당산 삼성 레미안 4차와 영등포 시장역에 있는 아크로타워 스퀘어입니다. 당산 삼성 레미안 4차는 구축이에요. 23년 차로 굉장히 오래됐지만 바로 뒤에 있는 신축인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보다 훨씬 선호도가 높은 곳인데요. 아무래도 9호선과 2호선이 가까운 게 큰 영향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크로타워 스퀘어는 신축인 편에 속하는데 여의도가 가까워서 괜찮은 지역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영등포 재개발이랑 맞물려서 어차피 다 새 걸로 바뀌면 더 좋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진은 당산 삼성 레미안 4차는 제가 회사가 당산역에 있거든요. 그래서 종종 산책하러 가는데 정말 조경이 괜찮아요. 차가 다니는 곳이긴 하지만 저는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본 단지입니다. 그리고 아크로타워 스퀘어는 네, 신축 상가도 밑에 있고 고층 아파트입니다. 요거는 교회, 큰 교회가 굉장히 앞에 있더라고요. 네. 그리고 마포구. 마포구는 젊은 사람들이 굉장히 선호하는 지역구이잖아요. 그래서 중위 매매 가격도 되게 높습니다. 11억 3,1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조사한 곳은 상암 월드컵 7단지와 벽산 솔렌스 힐 이 두 개 단지입니다. 이 마포 벽산 이솔렌스 힐. 이름이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이 단지는 광흥창역에서 가까운 편이에요. 뭐 서강대역도 있긴 한데 서강대역 경의중앙선은 잘 이용하지 않으니까요. 근데 굉장히 소규모 단지고 뭐 오래되긴 했는데 제가 여기를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이곳에는 이게 면적이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런지 굉장히 소규모 아파트 단지들이 많은데 가격대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입지가 좋은 곳에 위치하니까 가격이 방어가 되는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94세대밖에 안 되거든요. 네. 근데도 32평이 실거래가가 11억 3천이에요. 네. 그래서 조금 놀랬던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음, 다음은 뭐 상암 월드컵 7단지. 최근 실거래가가 11억 3,300만 원으로 이제 잡혔는데, 상암동은 되게, 물론 마포구긴 하지만 굉장히
완전 끝 경계 지역이라서 사람들이 선호하지 않는 서마포에 있긴 하지만 그래도 저는 쾌적한 곳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 지금 지하철 라인 기준으로 이 아니, 증산 수색 뉴타운은 신축이지만 이 가격과 20년 차 아파트지만 이 가격을 비교했을 때 그러면 이 수색 증산 뉴타운이 훨씬 많이 높아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여기는 아무래도 학교나 뭐 이런 학원가가 부족하다 보니까 더 그렇게 많이 차이는 나지 않는 게 오히려 상암동이 더 선호도가 아직 뭐 신축인 거 빼면은 더 괜찮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공원도 훨씬 가깝고 일자리도 있고 네. 그리고 저도 여기서 상암동에서 회사를 다녔었는데 굉장히 걸어서 한강도 갈 수 있고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하는 동네 중에 하나입니다. 유해 환경도 없어요. 네. 그리고 이제 마포구에서 제가 픽한 곳은 신촌숲 아이파크입니다. 근데 여기는 굉장히 비싸요. 그래서 뭐 살 수 있다 이런 건 아닌데 그냥 제가 원하는 곳 신축의 대단지 그리고 서강대역 경의중앙선은 빼고 6호선 광창역에서 그렇게 멀지 않아서 네, 제가 좋아하는 아파트로 이 단지를 골라봤습니다. 네, 신축이라서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은 동대문구 16인 곳인데요. 7억 9,400만 원의 중위 매매 가격을 갖고 있습니다. 동아 아파트랑 쌍용 아파트예요. 답심리 동아 아파트라고 이제 답심리역과 장한평역 사이에 있는 곳인데 거리는 좀 있어요. 그래서 답심리 파크자의 뒤편에 위치하고요. 이 고미술 거리라고 이름은 붙어 있지만 사실 여기 주변이 그렇게 좋은 일반 거주민 입장에서 그렇게 좋은 곳은 아니어서 선호도가 조금 떨어지는 동네에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7억 3천만 원의 실거래가가 찍혔는데 아무래도 거리도 있고 하니까 조금 더 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니, 그래서 이 가격이었던 거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문동 쌍용 아파트는 신이문역 1호선에 있습니다. 어, 여기의 장점은 천뷰가 아주 영구적입니다. 중랑천이 있어서 중랑천을 바라보는 곳은 계속 뭐 다른 간섭 없이 볼 수 있습니다. 대단지이고요. 25년 차 아파트입니다. 최근 실거래가는 제가 이거 캡처를 최근에 한 거라 8억 2,500만 원. 오른 가격이 찍혔습니다. 동대문구에서 제가 픽한 단지는 이편한 세상 청계 센트럴폴의 단지입니다. 네. 여기 왕십리 뉴타운을 넘어선 곳에 위치한 곳인데요. 저는 이 컨디션과 이 단지 수에 비해 이 신축인데도 이 가격이면 괜찮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물론 역세권이 바로 있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 호객노노 보니까 버스 타고 많이 역으로 간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동대문구에서 제가 선택한 곳은 이 단지였습니다. 신축. 네, 깔끔합니다. 그리고 17위, 광진구인데요. 광진구 중위매매 가격이 12억 1,800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광진구를 사실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조사하면서 가장 놀랐던 지역구가 중에 하나가 바로 광진구였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높았거든요. 그래서 그 제가 조사한 곳은 대동 아파트랑 현대 7단지이긴 한데 이 광진구의 시세를 많이 좌지우지하는 건 거의 광장동에 위치하더라고요. 네. 구의 현대 7단지, 구의역이랑 강변역 사이에 있는 곳인데 그렇게 세대수가 많은 것도 아니고 단지 수는 연식은 좀 된 편이지만 초등학교가 바로 옆에 있고 뭐 어디로 가도 상관없는데 사람들은 강변역을 많이 네, 이용한다고 합니다. 네, 광진구 좋죠. 네, 근데 지금 관심이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잘 몰랐던 곳입니다. 근데 생각보다 비싸다. 근데 왜 좋은지는 알겠다. 뭐 이런 요지입니다. 그래서 구이 현대 7단지가 이 중위 매매 가격에 걸쳐져 있는 아파트 중에 하나고요. 두 번째는 자양동 대동 아파트입니다. 건대입구역에서 쭉 직진하면 있는 곳인데
네. 여기도 그렇게 세대수가 많은 곳은 아니에요. 네. 27년 차 아파트고, 네, 이렇게 쭉 가다 보면 한강을 갈 수 있는 입지에 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광진구에서 제가 픽한 곳은 자양동 이튼타워 리버 5차. 저 이런 아파트가 있는 게 사실 몰랐어요. 근데 이번에 찾다 보니까 알게 된 곳인데, 어, 역세권에, 그다음에 뭐 평지에, 네, 맞아요. 주상복합 같은. 이거 찾아보니까 이튼타워 리버 1부터 5차까지 있더라고요. 근데 4차라는 이름은 없었어요. 4차는 왜 없는지 모르겠지만, 아, 그리고 이거 제가 여기서 어디서 지었나 봤더니, 인정건설이 지었다고 하더라고요. 인정건설이라고 건설사가 마음먹고 시공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사진을 찾아봤더니, 이게 옛날에 지은 거 치고는 깨끗해요. 그리고 쾌적해 보이고, 네. 그래서 저는 여기가 굉장히 마음에 들더라고요. 네. 아, 한강뷰고, 네. 다음은 18위. 이제 도봉구입니다. 도봉구는 중위매매 가격이 아무래도 높지 않아요. 가장 외곽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27위 사만 도봉, 그다음에 28위 한신 아파트입니다. 네. 창동 한신 아파트는 역에서 그렇게 가까운 것도 아니고 좀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가격이 높지 않아요. 세대수도 적고 그래서 121세대인데 5억 2,500만 원의 실거래가가 찍혔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만 도봉 아파트는 세대수는 조금 있는 편이지만 그래도 뭐 장점으로라면 천과 공원 뭐 이런 스포츠 시설이 근처에 있다. 역도 뭐 걸어서 못 갈 거리는 아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도봉구에 이런 아파트가 중위 매매 가격에 일치 위치하고 있습니다. 네, 좀 오래됐는데 여기 근처는 신축 아파트가 많이 없어가지고 그냥 그랬던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픽한 도봉구에서는 창동 북한산 아이파크 여기를 골랐어요. 그 이유는 뭐 그렇게 초역세권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멀지 않고 학교가 근처에 있고 대단지에 그다음에 저는 이제 찾다 보니까 이제 한 건데 저는 2000년대 아파트를 좋아하더라고요. 옛날 뭐 사람은 누구나 그렇겠지만 나름 2000년도 이 뒤에 있는 아파트를 선호하더라고요. 그래서 2004년식 아파트에 사진을 찾아봤더니 나쁘지 않은 외관이구나라고 이제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9위 서대문구입니다. 서대문구는 국과자 3호 아파트랑 두산 이브 아파트가 중위 매매 가격이 있고요. 가격은 7억 9,250만 원이 중위 매매 가격으로 있습니다. 첫 번째 아파트는 북가자동에 있는 DMC 두산 이브 아파트예요. 근데 가재일 뉴타운 위에 위치한 곳이고요. 네. 최근 실거래가는 8억 250만 원에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파트는 역시나 얘는 가재울 뉴타운 아니, 가재울 뉴타운 안에 있는 곳인데 그 제가 처음에 말한 아파트랑 멀지 않은 거리에 있습니다. 국가자 3호 아파트. 가재울 뉴타운도 사람들이 많이 이제 들어가서 살다 보니까 발전이 된 곳인데 여기는 신축 아파트는 아니에요. 그 30년 된 연식이 좀 있는 아파트입니다. 서대문구에서 제가 픽한 아파트는 멘토님도 이제 종종 말해서 아마 아시는 분도 있을 텐데요. 도님은 센트레빌 아파트입니다. 서대문역에 위치하고요. 뭐 바로 앞은 아니지만 뭐 충분히 걸어갈 만한 거리고 그리고 최근에 호갱론으로 찾아봤더니 초등학교 배정도 뭐 먼 거리가 아니라 이 바로 근접한 초등학교 어디가 됐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네요. 네, 그래서 축하한다고 써 있었던 호갱론호에서 봤던 글이 생각이 납니다. 여기도 고층 아파트는 아니고 그냥 적당한 층수와 뭐 커뮤니티 그다음에 이렇게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선택한 이유는 이제 직주 근접, 그다음에 가까운 이역, 이런 2011년.
나쁘지 않은 연식. 그래서 이 아파트를 선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2. 강북구입니다. 강북구는 도봉구보단 조금 높아요. 아니, 조금 1억 차이면 조금인지 많이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6억 1,400만 원입니다. 14위는 벽산 라이브파크, 그 다음에 15위는 대우 아파트입니다. 네, 아까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을 때 동작구나 뭐 영등포구는 순위가 50위권이었 있었는데 강북구를 보면 지금 이 중위매매 가격이 14위, 15위에 있어요. 이 아무래도 외곽 지역이다 보니까 네, 이 순위가 좀 앞에 네, 앞 순위에 중위매매 가격이 걸쳐져 있다라고 중위매매 가격이 그렇게 두텁지 않다라는 걸 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파트는 우이동 대우 아파트예요. 지도에서 여기 있긴 해요. 근데 우이 신설선이어서 그렇게 선호하는 노선은 아니고요. 여기 아파트 바로 뒤가 등고선이 여기 산이 있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26년 차 아파트인데 그렇게 많은 세대수는 아니에요. 260세대. 그리고 두 번째는 미아동 벽산 라이브 파크 아파트인데 이것도 우이신선 솔샘역입니다. 여기도 등고선이 이제 보이네요. 산 밑에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는 세대수가 꽤 많아요. 2075세대, 그리고 22년 차 아파트입니다. 실거래가는 6억 3천만 원에 네, 찍혔습니다. 이제 강북구에서 제가 픽한 아파트는 미아동부 센트럴빌입니다. 왜 여기를 선택을 했냐면, 이 바로 앞에가 성북구거든요. 그래서 강북구는 싫은데, 성북구 근처라도 있는 곳이 좋더라고요. 실제 여기 가봤을 때, 이 레미안 기름 센터피스랑 같이 이렇게 따라서 옆에 있는 같은 아니, 성북구인 거 마냥 보여서 저는 이 강북구의 미아동부 센트럴빌을 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1위 성동구입니다. 성동구가 21위 인구수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여기서 보면 알 수 있는데, 근데 중위 매매 가격은 높아요. 13억 7,950만 원입니다. 31위 벽산 아파트고 32위는 서울숲 리버그린 동아입니다. 첫 번째는 금호동 벽산 아파트. 신금호역과 이제 행당역 사이에 있긴 한데 역세권이라고는 할 수는 없고요. 대신 1707세대 그리고 여기는 호갱론을 봤더니 버스를 타고 이용을 잘 하고 있다라고 네,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이 이 지도에서 보는 것처럼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아, 버스를 잘 타고 다니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25년 차 아파트입니다. 13억 4,250만 원 최근 실거래가로 네, 잡혀 있고 두 번째는 웅봉동 서울숲 리버그린 동아 아파트입니다. 여기는 한강뷰예요. 세대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375세대고 23년 차입니다. 그래서 이제 성동구에서 제가 픽한 아파트는 저는 청구 강변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아파트예요. 32년 됐고 세대수도 많지 않아요. 293세대. 근데 왜 선택했냐면 그냥 성수 전략 정비구역이 가까워서 그리고 한강변에서 이거 강변북로 타고 가다 보면 보이는 아파트인데 아마 오고 가면서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구축이지만 그냥 픽 해봤습니다. 자, 이제 22위 금천구입니다. 금천구는 5억 5,650만 원이에요. 금천구도 중위 매매 가격이 높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특이사항은 12, 11이에요. 굉장히 앞순서에 있죠. 그리고 거래가 많이 없어가지고 이 당시 조사할 때 13위 각산 아파트가 마지막이었어요. 이 아래의 순번이 없더라고요. 거래가 네, 없다는 의미로 이제 저는 해석을 했습니다. 네. 금천구의 이제 첫 번째 아파트는 시흥동 3위 아파트인데 위치가 좀 애매해요. 금천구청역에서 한참 네, 가야 되는 곳이고 그래서 여기는 금천구청역보다는 이 위에 있는 다른 역에서 버스를 타고 오고 간다고 또 이제 써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최근 실거래가는 4억 7,650만 원. 오히려 더 낮아졌어요. 올해 786세대로 나쁘지 않은 세대수인데, 오래된 아파트입니다. 그리고 산 밑에 있어요. 호갱노로 봤더니 뒤에 절이 있다고, 뭐, 산책하기 좋다고 하는데, 절은 산에 있으니까, 네, 산 밑에 있다는 뜻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벽산 시흥동 벽산 1단지. 여기도 입지가 좀 애매해요. 근데 이 근처가 다 벽산 타운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이제 세대수가 많으니까 학교도 꽤 있고 한데, 산 밑에 있고, 입지가 저는 좀 애매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천구에서 어디가 마음에 들었냐면, 금천구는 신축이 굉장히 귀하잖아요. 근데 저는 예전에 여기 임장 갔었는데, 롯데캐슬 단지가 그나마 괜찮더라고요. 근데 뭐 여기 사람들은 1차, 1, 2차, 1차, 2차, 3차 사람들은 뭐 서로가 대장이라고 말을 하지만 저는 그런 걸 떠나서 그냥 3차가 신안산역이랑 더 가까워서 저는 여기가 더 괜찮지 않나라고 생각을 해봤습니다. 8년 차고 1236세대입니다. 네, 신축이니까 뭐 높고 화려합니다. 이제 23위. 23위는 용산구예요. 용산구는 이제 서울 중심부에 있다 보니 중위 매매 가격 차이가 금천구랑 거의 10억 이상의 차이가 나죠. 16억 5,800만 원이고요. 11위, 12위에 이제 중위 매매 가격 아파트 단지가 걸쳐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효창파크 프루지오 아파트예요. 효창공원 앞 역에 있고요. 경의선 숲길 시작점에 있습니다. 307세대로 많은 세대수는 아니지만 가격이 꽤 높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아이고, 아, 제가 이제 용산구, 종로구, 중구는 이제 한 달에 세 곳을 하다 보니까 하나씩만 골라봤고요. 용산구에서 제가 선택한 아파트는, 임장을 예전에 같이 다 보셨을 거예요. 신계동의 용산 이편한 세상 아파트입니다. 2011년도 아파트로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연식이고, 그다음에 공원이 바로 있고, 역도 가깝고, 뭐 경의선 숲길 시작점과 멀지 않아서 제가 이제 선택한 살고 싶은 아파트, 용산 이편한 세상입니다. 근데 많이 비싸요. 21, 네. 안에 역사공원이 있어서 이런 시설물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이제 종로구예요. 종로구는 9억 3,900만 원인데 용산 종로 중구는 서울 중심부에 있어서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중위 매매 가격이 다른 데보다 훨씬 높습니다. 그래서 종로 청계 힐스테이트와 창신동 두산 아파트가 중위 매매 가격에 맞는 아파트인데 창신동 두산 아파트는 여기도 이제 임장 갔을 때 봤던 곳인데 동묘암역에서 멀지 않아요. 529세대 27년차 아파트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는 아무래도 업무지구가 가깝고 하다 보니까 어, 학령기 아이들이 살기에 적합한 아파트는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나쁘지 않다라고 투자로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종로구 종로구에서 제가 선택한 아파트는 사직동에 있는 광화문 스페이스 본 1단지입니다. 여기도 예전에 이제 임장 갔을 때 보신 분들도 있겠지만 세대수도 걔 나쁘지 않고 연식도 18년 차면 저는 괜찮다고 이제 생각을 하는 곳입니다. 경복궁역에 가깝고 아무래도 직주 근접이 좋은 곳이라서 가격이 네, 좋습니다. 네. 음, 18년 차지만 그래도 되게 굉장히 깨끗해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인구수 마지막 중구. 중구도 가격이 높은 편입니다. 10억 6천만 원입니다. 12에 롯데캐슬 베네치아랑 이제 브라운스톤인데 저는 롯데캐슬 베네치아만 조사했습니다. 여기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베네치아. 네, 천 바로 옆에 있습니다. 세대수도 많아요. 1870세대고 18년 차인데 여기가 주상복합이더라고요. 근데 음, 이쪽엔 뭐 외국인이 많이 살아서 좋다 싫다 뭐 서로 이렇게 말은 많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또 장단점을 서로 얘기하는 곳 중에 하나이기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중부에서 제가 선택한 아파트는 네, 유명한 아파트죠. 서울역 센트럴 자이. 저는 이곳을 픽했습니다. 아무래도 서울역 교통 좋고 이제 신축에 대단지에 공원 가깝고 그래서 저는 서울역 센트럴 자이를 선택을 해봤습니다. 네. 지금 이제 13위부터 25위까지 아파트를 차례대로 이제 말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13위부터 25위까지 했는데 제가 이제 색깔로 표시를 했는데 여기서 이 26개 구 중에서 가격이 그때 당시 실거래가랑 현재, 그러니까 이게 엊그제 제가 찾은 거거든요. 최근 실거래가를 비교해 봤을 때 오른 곳은 네 군데밖에 안 돼요. 대부분 가격이 유지가 되고 있고 지금 이렇게 검은색으로 되어 있는 곳은 이 조사했을 때 당시 그 가격이 마지막 거래예요. 그 뒤로 거래가 일어나지 않았다는 의미로 제가 그래서 계약일을 집어 넣었거든요. 그래서 24년 뭐 8월, 24년 8월 뭐 이런 곳은 네, 거래가 그 뒤로 없었다. 이 동일 평형 대비. 그래서 그렇고 이제 파란색으로 표시한 건 가격이 그 당시 조사했을 때보다 낮게 책정된 거래된 곳은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됐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기존 조사 당시 가격을 유지하고 있는데 유지한 곳은 13곳, 하락은 9곳, 상승은 4곳. 네, 거래가 많이 일어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건 그때 상반기에 조사할 때 멘토님이 해줬던 걸 캡처한 걸 그대로 넣었는데요. 아무래도 뭐 대출, 그 다음에 투자자가 갈 수 있는 곳은 아무래도 갭이 크니까 투자자가 진입하기도 힘들고 대출 규제도 있고 하다 보니 뭐 계엄도 있고 그래서 하락에서 상승으로 돌아서지는 않는 것 같다라는 의견에 저도 같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같은 생각이. 거래량을 봤을 때 이 지금 1월부터 12월 봤을 때 가장 많았던 곳이 7월이에요. 7월에 8,867건인데 12월을 보면 2,969건. 거의 4분의 1 확 줄어들었죠. 그래서 점점 거래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12월은 특히나 계엄이 있었기 때문에 더 어렵지 않았나 대출 규제와 함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4년 7월과 25년 1월을 비교해 봤을 때 중위매매 가격 아파트를 한 번에 아니, 한 번에 표에 나오게 이제 제가 캡처를 했는데요. 24년 7월 대비 25년 1월을 보면 이 가격이 대체로 다 가격은 오른 가격이에요. 중위매매 가격은 대체로 모두 상승은 했지만 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거래량이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네.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인데요. 이제 숙제를 하고 나니 든 생각. 서울에 괜찮은 입지에 생각보다 저렴한 단지가 꽤 있다. 그리고 기간 대비 중위매매 가격은 올랐지만 거래량이 많이 줄어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아무래도 이 높은 가격이 체결되는 건 선호도 높은 지역 위주. 뭐 예를 들면 강남 서초, 송파 이런 곳으로 거래가 발생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는 예측은 할 수 없지만 잘 지켜보면서 상황에 맞게 지켜보자라는 게 언제나 저의 의견이고요. 그리고 이 제가 고른 단지들을 이제 추려봤더니 제가 선호하는 곳을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 숙제를 하면서 가장 큰 수학이 뭐냐? 저의 취향 파악입니다. 그래서 저는 역세권 또는 공원천이라고 썼는데 역세권 아니어도 저는 버스만 잘 다닌다면 괜찮습니다. 그리고 역세권이 아니라면 뭐 공원이나 천 이런 곳이 있으면 저는 좋아요. 역세권 아니어도. 네. 그리고 아무래도 사람은 다 신축을 좋아하지만 저는 준신축, 네. 2000년대 후반을 선호합니다. 그리고 적은 세대수는 싫어요. 최소 800세대 이상은 됐으면 좋겠고, 직주근자. 아무래도 일자리가 중요하죠. 저도 이제 회사를 다니기 때문에, 뭐, 돈이문 센트리벨이나 뭐 이런 곳 되게 선호하고, 그리고 찾다 보니 고층, 주상복합, 뭐 청량리나 이런 곳보다는 저는 돈이문 센트레벨 같이 15층 이하 널찍한 탕.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당산 센트럴 아이파크 같은 곳보다 당산 삼성내면 4차 이런 데가 더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런 곳을 선호하는구나. 그래서 저의 가장 큰 수학은 저의 취향 파악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 숙제를 하다 보니까 뭐 대출이랑 세금이 완벽하게 시뮬레이션을 되는 건 아니지만 하다 보니 대략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어느 정도 가격에 어느 아파트까지 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회로 돌려본 것도 수학 중에 하나라고 네, 생각을 했습니다. 네, 저는 여기까지입니다. 네. 긴 시간 월요일에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했어요. 네.